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연간 1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자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며 대대적인 글로벌 인재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계 개발자도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미국이 세운 높은 벽 때문에 절망했던 개발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기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리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긴급 공지 H1B 비자, 스폰서 정책 변경 사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랐죠. 내년부터 H1B 비자 스폰서 비용이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10만 달러라니요. 저희 회사 같은 중견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천 달러 정도였는데 갑자기 100배가 뛴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 직원들 얼굴을 둘러봤어요. 저와 같은 외국 출신 개발자들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인도 출신 라지, 중국계 웨이, 한국에서 온 김민수 선배, 일본계 타카시까지 모두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표정 말이에요. 사무실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키보드 소리와 동료들의 대화 소리로 활기찬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긴 모습들이 보였죠. 커피 머신 앞에서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드를 짜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이메일 내용뿐이었습니다.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회사 연간 매출을 생각해보니 한 명의 외국인 직원을 위해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는 더더욱 말이죠. 오전 10시쯤 되니까 슬랙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동료들끼리 비공개 채팅방에서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비자 갱신 시기가 다가온 동료들은 더욱 걱정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라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리사,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막막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10만 달러를 우리 한 명 때문에 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웨이도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죠.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이네요. 비자 갱신도 문제고 새로 오려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야 할 판이에요. 김민수 선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비자 갱신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식당에서 샐러드를 먹고 있었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직장인들은 평상시처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저희만 무거운 분위기였죠.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드를 보고 있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저희 같은 기술자들한테 문을 걸어 잠그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성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 그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팀장님이 저희를 따로 불렀어요. 외국인 직원들만 작은 회의실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벌써 해고 통보라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히 해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팀장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공지 내용을 봤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10만 달러는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 순간 정말 현실감이 확 왔어요.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까 인사팀에서 전체 공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H1B 비자를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공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간담회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아니, 미국 전체가 바뀌고 있는 거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노트북을 켜고 관련 뉴스들을 찾아봤습니다. 로이터, AP뉴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든 언론사가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 H-1B 비자 제도 대폭 개편. 기술 인재 유치 정책 급변. 외국인 고급 인력 진입 장벽 높아져.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정책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미 몇몇 회사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후배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발자들 말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이 기술자들한테 이렇게 높은 벽을 세우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특히 한국 같은 기술 강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정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들, 미국 H-1B 비자 부담 증가에도 한국 인재 유치 및 재배치 정책 강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미국이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문을 더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대형 기술 회사들이 미국 H-1B 비자 정책 변화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인재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계 개발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뉴스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한국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한다는 기사 말이에요. 김민수 선배가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아, 저도 봤어요.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더라고요. 미국이 비자 정책을 강화하니까 한국에서 바로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라지도 궁금해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정말 외국인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영어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만들어 놓고 비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었어요. 특히 기술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고 세금 혜택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오후에 링크드인을 확인해보니 한국의 한 대형 기술 회사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헤드헌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님. 저희는 한국의 글로벌 기술 회사에서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기술 인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한국에서의 근무 기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국의 기술업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였어요. 한국의 많은 기술 회사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팀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외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 수준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기술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심지어 주택 구입 지원까지 해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미국이 기술자들에게 벽을 높이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정말 흥미로운 대조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전체 미팅을 소집했어요. H-1B 비자 정책과 관련된 회사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특히 외국인 직원들은 긴장한 기색이역력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H-1B 비자 스폰서 비용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우리 회사 규모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장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직원들 중 원하는 분들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김민수 선배가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김민수 선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사,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한국 근무라니. 맞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에 인사팀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했어요. 한국 근무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참석해봤어요. 인사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국 파트너 회사는 글로벌 기술 회사입니다. 영어로 업무가 진행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급여 수준도 여기와 비슷하고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솔깃한 조건들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최신 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서울은 글로벌 기술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고 정부에서도 글로벌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술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현황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게임, 엔터테인먼트,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 선배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배, 한국 근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기술 회사들은 워라밸도 좋아지고 국제적인 분위기도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아시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수 있을 거고 그건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사 임원이 직접 방문한다고 알려왔어요. 한국 근무에 관심 있는 직원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한국에서 온 임원을 처음 만났어요. 박민재라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대형 기술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영어도 정말 유창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전혀 딱딱하지 않고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 박민재 씨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미국이 H-1B 비자 정책을 강화하는 동안 저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에게 문을 더 넓게 열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기술 인재 유치를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보고 있어요. 비자 발급도 간소화하고 각종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급여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택 지원, 건강보험,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리 후생도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이미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글로벌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니. 특히 저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같은 최신 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최첨단 연구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박민재 씨의 비전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그가 말한 한국의 장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이죠. 게다가 한국 자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미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 적응 프로그램, 주거 지원, 자녀 교육 지원까지 모든 걸 도와드립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박민재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리사님, 혹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와 근무 환경을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국 출장 기회를 제공해준다니.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 회사도 둘러보시고 서울의 생활 환경도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방문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거든요. K-팝, 드라마, 한국 음식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기술 산업이 어떤 수준인지는 잘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기술 회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부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까지. 생각보다 정말 역동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글로벌 기술 허브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이 문을 활짝 열고 있구나.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부터가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되었거든요. 미국 공항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박민재 씨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배려가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사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정말 놀랐어요. 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모든 곳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었어요. 택시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기가급 인터넷이 일반적이고 5G 네트워크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요. 박민재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정도 인프라는 흔치 않거든요. 첫째 날에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현대적인 빌딩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로비부터 정말 세련되었고 직원들의 복장도 캐주얼하면서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해요.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발팀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최신형 컴퓨터들이 즐비했고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출신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영어로 업무가 진행되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장인 김선영 씨가 직접 설명해줬어요. 놀랍게도 팀 미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현재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스케일이 컸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죠. 오후에는 실제 개발 환경을 체험해봤어요. 코드 리뷰 시간에 참여했는데 정말 높은 수준의 토론이 오갔어요. 기술적인 깊이도 깊었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개발 방법론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해서 빠른 개발과 배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실리콘밸리의 최신 개발 문화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팀 회식에 참여했어요. 한국의 회식 문화가 어떨지 걱정했는데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고 즐거운 모임이었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은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율 참여고 시간도 적당히 하고 끝나요. 외국인 동료들도 편안하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대화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른 한국 기술 회사들도 방문해봤어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곳을 둘러봤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했어요.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을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구글이나 페이스북 본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과 분위기였거든요. 네이버는 이미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셋째 날부터는 서울의 생활 환경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숙소는 강남역 근처의 서비스 아파트였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변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카페에 가봤어요. 놀랍게도 바리스타가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서울의 국제화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서울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 홍대, 이태원 지역에는 글로벌한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혀 있어요. 박민재 씨가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시간이 정확하고 역사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었고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가능했어요. 교통카드도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한국은 디지털 결제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현금 없이도 거의 모든 곳에서 결제가 가능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작은 노점상에서도 QR코드 결제가 되더라고요. 점심에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봤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건강한 음식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이 많아서 건강에 좋아요. 특히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후에는 코엑스몰과 롯데타워를 방문해봤어요. 정말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었어요. 특히 롯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은 정말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예요. 밤늦게까지 활기차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어요. 넷째 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많은 기술 회사들이 밀집해 있었고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함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판교는 한국 정부에서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센터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요.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같은 유명한 기업들의 본사들을 둘러봤는데 정말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공간들이었어요. 직원들의 복장도 자유로웠고 분위기도 정말 역동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외국인 개발자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국제학교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실제로 거리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저녁에는 판교에서 일하는 외국인 개발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개발자, 유럽에서 온 디자이너, 동남아시아에서 온 기획자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한 지 3년 됐는데 정말 만족해요. 일과 삶의 균형도 좋고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수 있어서 경력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이라는 개발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에요.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사회 전체가 혁신에 열려 있어요. 미국보다도 더 역동적인 면이 있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라는 디자이너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디자인 감성은 정말 독특해요.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동양의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경험의 문제였던 거죠. 다섯째 날에는 한국 정부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기술 인재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해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이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 인재 유치를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최장 5년까지 주는 기술 전문가 비자, 소득세 감면 혜택, 주택 구입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까지. 정부 차원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기술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비전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간담회가 끝나고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모두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일한 지 2년 됐는데 정말 많은 기회가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자산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에 정말 적극적이에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만 해도 벌써 10여 개 국가의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는데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수십 개의 스타트업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각자 다른 분야의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핀테크, 이커머스, 게임, 헬스케어, 교육 등 정말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기획하죠. 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그 회사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이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박민재 씨와 조용한 카페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사님, 일주일 동안 한국을 경험해 보시니 어떠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글로벌하고 기술적으로도 진보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회가 정말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비자 문제로 계속 불안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잖아요. 게다가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정말 역동적인 시기를 맞고 있어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콘텐츠, 기술,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젊은 인재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은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기회가 많은 곳이었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명확한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 미국에서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진지한 고민이 되었거든요. 공항에서 박민재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리사님, 미국이 기술자들에게 높은 벽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있어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들 말이에요. 미국에 돌아온 후 첫 출근 날 동료들이 한국 출장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특히 김민수 선배가 가장 관심을 보였죠. 리사, 어땠어요? 한국 회사 분위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글로벌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기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라지와 웨이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기술자들을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미국과는 정반대네요. 맞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해요. 비자 지원부터 생활 지원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날 점심시간에 김민수 선배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선배, 저는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일단 비자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기술 인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민수 선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계속 비자 문제로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말, 집에서 혼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비교해봤습니다. 미국은 분명 좋은 곳이지만 지금은 외국인 기술자들에게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박민재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재 씨. 지난주 한국 방문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리사님의 결정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도 리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오후 팀장님께 사직 의사를 전달했어요. 팀장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리사, 좋은 기회네요.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오세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저의 결정을 응원해줬습니다. 리사, 한국에서 대박 내고 와요. 우리도 상황 보면서 따라갈지도 몰라요. 라지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모두들 웃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미국이 기술자들에게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정말로 문을 활짝 열어놨구나. 그리고 저는 그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많은 기술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높아진 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한 나라가 문을 닫으면 다른 나라가 문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알아보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금, 저는 정말 설레고 있어요. 미국이 세운 벽을 넘어서 한국이 놓아준 다리를 건너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